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군포역. 그 앞에는 20년이 넘도록 장사하고 있는 만년 가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 바로 숯불갈비와 갈비탕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리에. 그냥 정직한 것 같아요, 음식이. 네, 소신 있고. 네, 남편을 많이 믿어요, 저는.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지동시장. 그 안에서 2대째 순댓국을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만년 가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사람들한테 그 장사보다는 이익보다는 정으로 장사를 하셨어요. (1905년에) 생긴 군포역. 이곳은 군포의 구도심으로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그래도 그 뭐랄까 정이 좀 있어요. 토박이들이 아직 많이 살다 보니까 도심에 찌든 사람들이 없다고나 할까요? 좀 그래서 정이 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역 바로 앞에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는 식당 하나. 바로 숯불 갈비집입니다. 짭조름한 간장 양념이 잘 배인 숯불 갈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업소의 주 메뉴는 돼지 왕갈비, 그리고 갈비탕, 직접 뽑은 냉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나가고요. 저희는 그 외식업계에 몸을 담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이 메뉴로 지금 2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홍순일입니다. 출근 시간을 조금 넘긴 어느 날 아침. 숯불 갈비집의 일과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기 시장 가서 보는 게 있고 이제 또 오는 사입이 있고. 매일 아침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사러 가는 홍순일 대표. 네, 그래야지 한 군데 서죠. 뭘? 아침 일찍 나왔죠. 우리 사장님한테 아사기 상자 하나 구해놓으라 그랬었는데. 상자 막 꼬부라지도 괜찮아요. 진짜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이건 좋은 건데. 이 집 오래 거래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좋은 물건 주시고 또 사람들도 좋고 가끔 이렇게 덤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 예. 청겨자하고 케일. 이건 좋다. 아유, 셀러리 오랜만에 모처럼 좋은 것 같네. 아무래도 신선한 걸 고르죠, 뭐. 가격보다 하면 좀 신선한 걸. 비가 점점 많이 오네, 이거. 오늘 장사에 필요한 야채를 모두 구입한 홍 대표. 이제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은 함흥냉면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이에요. 평양냉면은 그 메밀이 주 원료고, 이거는 고구마 전분입니다. 저는 원래 강원도 삼척, 오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전기도 안 들은 차도 없는 오지에 살았으니까 형제들이 다 공부를 못하고, 저는 막내라고 전만 중학교를 졸업했다니까. 열여섯 살 때인가요? 그렇게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뭐 신문팔이도 하고 뭐 구두 찍새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밤에는 또 약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치사병이 돼서 그때부터 요리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손반죽으로 했는데 애벌은 손반죽하고 기계를 돌립니다. 반죽이 더 쫄깃해져요. 처음부터 기계를 돌린 거다가 여자들 옆에 오지 못하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왜요? 이 자세가 좀 야해서 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럼 디테일을 보면 실룩실룩거려. 오장동 냉면을 배웠어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장동 냉면 육수는 아닌데 예전엔 두들겨 맞아가면서. 냉면도 그렇게 엄하게 갔어요? 아유, 그럼요. 어떨 때는 레시피를 안 주니까 술자리에 가서 술 한 잔 먹여놓고 한 개 가르치면 화장실 가서 적어갖고 오고 또 한 잔 또 먹여놓고 또 하나 가르치면 또 나가서 본 데서 못 적잖아. 화장실 가서 적어갖고 나중에 레시피를 만드는 거야. 제대하고도 이제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도 숙식 제공을 해야 하니까 가장 만만한 것이 식당. 이 기존에 있는 요리사들이 기술 전수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곤조들이 있어서 그 기술을 배운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간도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참고 해야죠.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끔찍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뒤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 10년 정도를 라면집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원 남문에다가 이제 식당을 내서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 한 8, 9년 지난 이후에 이제 다른 식당을 하면서 계속 망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직장이었죠. 주방장으로 일하던 가게를 인수한 홍순일 대표. 다행스럽게도 장사는 잘 되었고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쁠수록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매출도 좋아지고 장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조금 부족했어요, 인원이. 일할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한번 일 좀 배워봐라 해서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홀 일하시는 분께 제가 일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은 손님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사실 그의 아내는 문학가입니다. 10여 년 전 수필로 등단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글에 대한 갈망이 있어 현재 사이버대학교 문창과에 입학해 학업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해질녘까지 우리가 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흙 덕분이었다. 흙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쉼터였다. 학교가 파하면 마른 씨앗처럼 튀어나오는 아이들. 우리가 모이는 곳. 나의 어린 시절엔 늘 흙이 살아서 꿈틀거렸다. 네, 저 글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하듯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게가 자리한 군포역 주변 환경은 많이 열악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기가 뭐 우범 지역이라 할까요? 아주 그냥 동네 정비도 안 돼 있고, 뭐 주변에 뭐 뱀이 우글거릴 정도, 정말 그 장사할 여건이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바로 레시피였습니다. 홍 대표는 오랜 주방장 경력으로 자신만의 양념을 개발했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리는 레시피란 것은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만들기 나름인데 자기만의 그 어떤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레벨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메뉴를 갖고 시골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시골에서 잘 나가는 메뉴를 갖다 강남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된 홍순일 대표만의 특제 소스. 바로 12시간 동안 과일과 채소를 넣고 팔팔 끓여 탄생된 맛과 건강을 잡은 소스입니다. 제가 만든 레시피 중에 가장 좋은 소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정성껏 만들어낸 기본 소스. 갈비 양념을 질 때 사용하는 가게의 대표 소스는 홍순일 대표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레시피를 모아봤어요. 잘 되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메뉴를 레시피를 어떻게 해서든 배워갖고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활용을 해보면 안 되는 거가 많았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일본도 견학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장 공부라든가 또 새로운 정말 좋은 장사할 때 집에 가서 새로운 메뉴들도 가서 먹어보고 나름대로 자꾸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언젠간 망가집니다. 이곳 숯불 갈비집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 손님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어르신들이 가게를 자주 찾는 이유에는 홍 대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셔요? 정이 들어가지고 이 사장 잘해주는 바람에 정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니까. 어르신을 섬기게 된 이유에는 젊은 시절 만난 야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봉사하겠다는 선생님의 다짐을 듣고 홍 대표 역시 30년 동안 식사와 음료 등을 제공하리라 다짐했다는데요. 그날의 계획은 현재까지 360여의 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람도 있죠. 또 저희 일을 많이 이뻐해 주시니까 동네 어르신분들이. 그리고 그게 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고. 힘들었던 기억을 자산 삼아 성실히 가게를 운영 중인 홍순일 대표. 선한 마음만큼 맛있게 만들어낸 음식은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사는 진짜 이제 몸이 허락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면서 또 이 지역에 또 봉사도 많이 좀 더 해야 하고 그래야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마다 오셔서 20년 넘게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통팔달의 중심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문 부근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모여 늘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중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순대 전문 시장으로 특화된 지동시장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천막 시장이었어요. 바닥은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예전 그 말 그대로 흙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천막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순대는 어떤 아가씨가 맨날 500원어치 물어와. 나 아가씨한테 물어봤지. 국수도 싼데 이거 먹으러 순대 이렇게 맨날 200원, 300원어치 이런 접시에다가 먹으러 와요. 순대는 먹으면 든든하대요. 그래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그릇을 먹어도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음식. 수원 지동시장의 만년 가게 순대국밥집입니다. 지동시장에서 40년 이상 순댓국 장사를 하였고 저는 20년 이상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고 있는 민은기라고 합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의 순대타운. 국물을 갖다 줬으면. 그중 이곳 순대가게는 어머니의 대를 이어 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물도 더 끓여줘. 아들이 운영한 지 20년이 넘어 사장님을 보고 찾아오는 단골들도 참 많다고요. 우리 엄니들 같은 경우는 오래되셨잖아요. 다들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 있나 그걸 다 체크해주고 가는 건데 사장 오는 거 손님 보는 것보다는 불편한 점 있나 그런 걸 미리 물어보는 거죠.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엄마 저번 주에 오셨지? 여기요? 50년 단골. 딴 집 안 가. 딴 집에 안 가. 여기 문 닫으면 그냥 가버려. 영업시간 중인데 가게를 나와 또 다른 가게로 향하는 민은기 대표. 바로 두 번째 가게입니다. 네. 새우젓을 한 보시고요. 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순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가게 정리차 수원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보기하고는 틀리죠.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그걸 갖다가 부모님 없이 혼자 연습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떨려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직장을 그만두고 가업에 뛰어든 민은기 대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정 많은 가게로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고픔이었죠. 어머니가 장사하실 때 젊은 친구들 오신 분들은 항상 푸짐하게 모자라면 더 드리고 그런데 정 있는 정으로 봐야 되죠. 정의의 음식이었죠. 저한테는. 이른 새벽 환하게 불 켜진 가게 안에는 일찍이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셋이 나와갖고 여기 이렇게 밥이랑 이런 거 준비 다 해놓고 저쪽에 가서 문 열어놓고 그러고. 그동안 그래왔듯 가게의 하루는 어머님이 늘 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따로 오신 거요? 그 옥천면서 살았죠. 그리고 농사 짓다가 우리 사는 데는 바람이 엄청 농사가 잘 못 져요. 맨 빗만 졌지 뭐. 여기 수원으로 84년도에 올랐죠.
당시 이곳에서 순대 장사를 하고 있던 조카의 말을 듣고 수원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어머님. 우리들은 순대가 뭐인지 순대국이 뭐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여기 처음 와갖고 순대국 해본다고 그 빼기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죠, 처음에. 조카딸이 이제 한 3년 됐어요, 돌아간 지 죽고. 아파갖고 너무 일을 많이 갖고 아파. 옛날에 저 기탱이 저가 한나가 우리 가게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고 저리 길 있고 막 그래 이게 다 잡아 여서 지금 버텨놨어요. 조카 덕분에 시작한 순대국밥집. 위치도 좋지 않았지만 요리 실력 역시 부족해서 장사가 안 되었다는데요. 당시 가격을 반값에 팔기도 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놓은 것보다 나서니까 팔지.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밑에서 국수 팔고 막 그런 사람들은 싸게 판다고 막 쫓아와서 막 뭐라고 하고 그 장사가 안 되고 가만히 앉았는 것보다는 낫지. 싸게라도 팔아야지.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더불어 가게 자리 역시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겼다는데요. 시간이 흐른 만큼 순댓국 끓이는 실력도 늘었고 자연스레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거 다 보통 가봐 아니야? 그래요? 안 했어. 이게 드신 분마다 다 틀려가지고 비계 손님 좋아하시는 분들, 비계 쪽 많이 달라는 손님들 계시면은 또 그때가 또 갑자기 또 난처해지죠.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뜨끈한 인심을 듬뿍 제공하는 순대국밥집. 가게는 2대 사장인 아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부모님의 사랑. 그 순댓국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생활하게 해주는 밑바탕. 앞으로 이제 이 가게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는 제가 마지막까지는 제가 해야죠. 손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꼭 닮은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분포역에서 봉사를 실천하며 맛있는 갈비를 판매하고 있는 홍순일 대표의 숯불 갈비집. 그리고 수원에서 인심을 베풀고 있는 민은기 대표와 어머니의 순대국밥집. 우리 동네 착한 만년 가게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